이번 녹음 유출 건은 녹음 폭탄이 적대적인 사람의 통제와 소유 아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추가 폭로를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큰소리 꽤 잘 치는 정청래 대표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특검 했는데 이제 자신이 특검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새해 첫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김 원내대표는 떠났지만 수없이 많은 의혹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전직 보좌진과 벌인 이전 투구에서 초기에는 권력의 사적남용과 공적남용이 시리즈로 드러났습니다. 급기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 뇌물이라는 초특급 정당 비리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이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사퇴의 결정타로 등장한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녹음은 녹음 자체부터 유통까지 의문투성입니다. 누가 녹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 의원 본인은 녹음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서 김 의원 모르게 제3자가 녹음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강 의원이 녹음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물을 준 김경시 의원 후보에게 강 의원이 시달린 나머지 공천에 나름 진력했다는 증거로 쓰려 했다는 가능성이 하나 꼭 있기는 하지만은 전후 발언과 사정을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죠. 왜 녹음했는지에 대해서는 녹음 내용을 잘 들어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이 자신의 공천 책임을 벗어나는 증거로 확보해 두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습관적으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거의 녹음해 왔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 흉내를 내는 것일지도 모르고 국정원 본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녹음은 이 건 하나만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녹음 유출로 김 의원이 직접 녹음을 관리, 통제,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번 녹음 유출 건은 녹음 폭탄이 적대적인 사람의 통제와 소유 아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거나 민주당이 사안 대응에서 머뭇거릴 경우 제보자나 녹음본의 통제자는 추가 폭로를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녹음 창고는 보물 창고이거나 판도라의 상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녹음본에 공천이나 정권의 핵심 사안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이번 공천 뇌물 폭로 차원을 넘어서는 핵폭탄급이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김경의 공천이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진 데에서 드러나 버렸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김경 후보가 다주택 소유로 공천이 어렵게 됐고 여기다가 공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공천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역시 공관위 간사가 제 역할을 했구나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녹음에서 김 의원이 천명을 한 대로 제대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녹음 다음 날 김경 공천은 성공해 버렸습니다. 녹음에서 나타난 김 의원의 말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뇌물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정반대로 됐습니다. 뜻밖이죠? 그리고 참 이상하죠. 김경의 공천 결정 경위와 김 의원의 공관위 회의 발언, 이건 현재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천 배제를 뒤집어서 공천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대세와 어떤 힘에 밀려서 소극적으로 모른 채 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천을 지지했다면 반드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드러난 흑색 거래보다 더 검은 냄새가 납니다. 만약에 소극적으로 모른 채 했더라도 뇌물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매우 잘못된 일이고, 더군다나 간사라는 중책을 저버리면서 공천을 망치는 짓을 한 겁니다. 범죄가 성립합니다. 누군지 힘이 세게 작용했더라도 공천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은 반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간사가 반대했더라면 공천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공천비리 파동은 민주당 공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대 사안이고 범죄입니다. 공천이라는 커튼을 살짝 올려 보여주는 녹음이 나온 거죠. 당연히 경위를 즉각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22년 시당 공천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록이 만약 남아있지 않는다면 누군가 사고를 쳤다고 봐야 합니다. 기록 삭제 자체가 수상하고 조사를 할 사안입니다. 기록이 없다면 당시 공관위원과 당직자를 상대로 기억을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당이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순식간에 모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나 당은 현재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녹음 폭로 직후 대표는 이미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표 지시로 이 사안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만 회부하고 김병기 의원을 제외했습니다. 사실 윤리감찰단에만 들어가면 함흥차사격이 되긴 하지만 그나마 감찰단에 회부한다는 최소한의 그리고 형식적인 조치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 않은 겁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뚜렷한 설명도 없습니다. 김경은 이미 김민석 의원과의 관련 사건으로 탈당한 상태라서 민주당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죠. 당연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강 의원만 출석할 경우 극히 일부 부분만 조사하게 될 겁니다. 김경이 공천 뇌물로 준 돈을 받은 보좌진이 수령한 경위, 그리고 돈 처리 정도 나오겠죠. 노련하다고 알려진 보좌진이 민감한 공천에 대해 그것도 거액을 받아서 더구나 공관위원인 의원에게 관련된 대형 사고를 친 일이지만 서울 강서구 수준의 비리로 머물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도 물론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더 큰 데 있는데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까지 살펴볼 수 없게 됩니다. 당대표가 축소 지향이거나 은폐 지시를 내린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병기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라고 나온 말이 있기는 있는데요. 김병기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당 차원에서는 김병기를 손대지 않거나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보입니다. 큰소리 꽤 잘 치는 정청래 대표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김 의원의 입에는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진실입니다. 김 의원은 공천 문제에도 관여했고 정권 창출과 초기 정권 이슈에 모두 깊이 관여했습니다. 명청 갈등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최천병이었습니다. 명청 갈등에서 상징적 사건이었던 여야 특검 합의 무효 선언에서 정청래 대표와 낯을 붉히고 싸웠습니다. 책임을 따져 묻는 언론에게 김 의원은 정청래에게 물어봐 라고 큰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당시 진짜 책임자를 가리고 진실을
흐리면서 그냥 덮었습니다. 이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부끄러운 비밀들을 무기로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상하고 수상한 장면과 말들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사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사건은 서울시경으로 바로 넘어갔죠.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바로 적용되고 액수가 커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김 의원 관련된 여러 사건은 서울 시내 여러 경찰서에 나눠져 고발됐고 결국 통합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선우 사건보다 훨씬 중요하고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경 후보의 뇌물을 알면서 공천에 기여한 만큼, 적어도 무인한 만큼 일단 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혐의와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수사 전망 어렵습니다. 어차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텐데 제대로 착수하고 펼쳐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외풍 견디지 못하는 경찰의 체질과 수사 역량이 미덥지 못합니다. 경찰의 수장으로 동료 의원인 윤호중 장관이 있는 점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최종병기라는 김 의원의 별명처럼 최종병기를 갖고 있고 이것을 틈나는 대로 꺼내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최종병기의 실체는 민주당과 정권에게는 좋지 않은 치부일 테니까요. 김 의원과 전직 보좌관의 이전 투구가 결국 여권 핵심 비리인 추악한 거래의 커튼을 슬쩍 올려버렸습니다. 슬쩍만 보였는데도 실체가 대단해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는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 의원 사건이야말로 특검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당의 핵심 비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특검 이외에 요한이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 협의에서 보이듯이 물타기 수법이 또 등장할진 모르지만 길은 외길, 특검이 길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로 재직할 때 입만 열면 특검 했는데 이제 자신이 특검 대상이 됐습니다. 새해부터 큰 숙제가 등장한 거죠. 새해에 새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가 1cm라도 10cm라도 1m라도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새해 첫 신경민의 더 멘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